안녕하세요. 전 서울에 거주 중인 30대 유부녀입니다. 결혼을 약간 서둘러 했어요. 남편과 연애를 꽤나 길게 한 편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결혼해버린 거 있죠? 원래는 30 중반 넘어서 할 생각이었으나 갑자기 30에 딱 결혼하자고 완강하게 말하는 남편의 고집에 순식간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결혼이란 게 한쪽에서 완강하게 밀어붙여야 할 수 있다고 하기는 하지만 정말 그렇구나를 실감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만 나이로는 아직도 20대였을 때 시집을 가게 되었는데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할 생각이었으니 문제될 건 없었죠. 결혼을 하고서도 크게 달라진 것도 없었고 괜찮았어요. 다만 약속은 하나 했습니다. 아직은 아이를 낳아 키울 자신이 없으니 조금 더 신혼을 즐기다 아이를 생각해 보자고 남편에게 말을 했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남편도 동의를 해줘서 저희는 최소 2년 정도는 아이를 갖지 않기로 했습니다. 결혼을 했으나 아직 부모가 될 준비까지는 하지 못했기에 준비가 필요했거든요. 이런 저희의 마인드를 시모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상관은 없었습니다. 어차피 낳아 키우는 건 저희 부부인데 저희가 적절한 시점을 찾아서 저희가 낳는 게 맞지 시모 눈치를 보면 낳을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죠. 특히나 저희 친정 부모님도 아이는 아직 낳지 말라고 오히려 더 완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까지 낳게 되면 이도저도 못하고 딱 발목 껴서 힘드니까 조금 더 제 일에 집중하고 성장한 후에 신혼도 즐기고 그렇게 살다가 낳아도 늦지 않다고 말씀을 해주셨죠. 부모님의 진심 어린 조언을 참고하여 결정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더 솔직히 주변에 먼저 간 친구들을 보고 느꼈거든요. 아기를 키우는 친구들을 보면 행복함도 보이고 너무 부럽고 예뻐 보이지만 너무 힘들어 보였습니다. 때로는 제게 전화를 걸어 울고불고 하는 친구들이 너무 안쓰럽기도 했고 그런 친구들에게 뭔가 힘이 되어줄 수 없다는 것에 미안하기도 해서 마음이 참 씁쓸했죠. 한때는 다 같이 청춘이었을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의 엄마가 된 친구들을 보면 참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고 그래서 더욱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평온한 제 결혼 생활에 폭탄 하나가 펑 하고 터졌어요. 그건 바로 신우였죠. 신우는 20대 중반이었고 취준생이었습니다. 말이 좋아 취준생이었지 반백수로 시모에게 용돈 타서 놀고 먹는 백수였어요. 놀기 좋아하고 꾸미는 거 좋아하는 철부지 신우가 임신을 한 겁니다. 이 소식을 접하고 남편과 함께 부랴부랴 시댁으로 갔고 시모는 머리를 싸매고 누워서 아이고만을 수천 번 말하며 땅을 치고 신우와 신우 남자친구는 무릎을 꿇고 빌고 있었죠. 상황이 이러니 전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여기서 말 한마디라도 잘못했다간 독박 쓰기 십상이니 말입니다. 한참 동안 멍하니 한숨만 쉬던 저희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이성윤, 네가 대답해봐. 임신을 했고 그래서 결혼을 하겠다는 말이야? 네가 지금 돈을 벌기를 하냐? 뭘 하냐? 어? 네 밥벌이도 못하는 애가 애를 낳겠다고? 어디서 뭐 먹고 어떻게 살 건데? 네 남자친구도 똑같은 상황 아니야? 끼리끼리 만난 거 아니냐고. 말 함부로 하지 마. 오빠가 배달일 시작하기로 했고 그거 시작하면 일은 힘들어도 돈 많이 벌 수 있대. 그럼 우리 세 식구 먹고 사는데 문제는 없어. 그치만 집을 구하는 게 쉽지 않아서 대출 알아보긴 할 건데 그것도 쉽지가 않거든. 만약 대출도 안 나오면 그건 오빠가 좀 도와줘. 내가 왜? 사고를 네가 쳤으면서 내가 왜 도와줘? 네가 애도 아니고 사고를 쳤으면 책임질 줄도 알아야지. 이제는 제발 철 좀 들어라, 어? 그냥 딱 말할게. 애를 낳아서 키우든 결혼하든 말든 알아서 해. 막말로 네 인생인데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이 있겠어? 그치? 근데 대신 말 그대로 네 인생이니까 오빠고 엄마고 세연이고 그 누구한테도 손 벌리지 말고 니네 둘이 알아서 살아. 하, 오빠 어떻게 사냐고 한 푼도 없는데. 그럴 각오도 없으면 수술해. 딱 여기까지야. 더 이상 말 안 해. 엄마도 더 이상 말하지 마. 뭐하러 상대해. 냅둬. 지 인생인데 뭐하러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어. 저희 남편은 굉장히 완강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완강하게 말할 줄 몰라서 놀랐는데 신우는 더 놀랐겠죠.
그래서일까요? 바로 눈물을 쏟아버리더라고요. 신우가 울자 옆에 있던 신우 남자친구는 어쩔 줄을 몰라 하며 눈물을 막 닦아줬고 어렵사리 입을 열었죠.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저라도 저희 같은 상황에 애를 낳아 키우겠다고 하면 한심하고 철없어 보일 것 같아요. 그치만 죽을 힘 다해 노력할 겁니다. 이건 진심이에요. 제가 못 먹고 제가 찌질하게 살지언정 성윤이랑 애기는 최고로 살 수 있도록 저 그렇게 살게요. 믿어주세요. 아이고 내 팔자야. 다른 번지르르 하게 누가 못하냐 너 네가 한 말 못 지키면 어쩔 건데 어쩔 거야? 제 자신을 걸고 맹세할게요. 믿어주세요. 결국 허락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니 허락 아닌 허락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신우는 급하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다 돈이죠. 이것도 저것도 다 돈이기 때문에 돈 없으면 진짜 힘든 게 결혼 아니겠어요? 그런데 신혼에는 정말 돈 빼고 다 있었으니 하나부터 열까지 서로 너무 힘든 상황이 놓이게 된 겁니다. 축의금 개념으로 돈을 얼마 줘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한번 도와주기 시작하면 기대하고 어려울 때마다 손 벌리는 습관 생길 것 같다고 그냥 100만 원 하자고 하더군요. 둘이 50만 원씩 말이죠. 그 말에 오케이 했고 정말 딱 둘이 50만 원씩만 내고 말았습니다. 추후에 그걸 안 신우는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동생이 둘도 셋도 아니고 하나인데 어떻게 50만 원만 낼 수가 있냐면서 친오빠 맞냐고 막 따져 물었고 남편은 기분 더러우면 그 50만 원도 다시 보내라며 계좌번호를 카톡으로 보내버렸죠. 전 이렇게 완강한 남편의 모습을 처음 봐서 놀래기도 했지만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믿음이 갔다고 해야 할까요? 저 몰래 신우를 도와주거나 신우네랑 엮여서 돈으로 고지할 분위를 없겠다 싶었죠. 그렇게 시끌시끌했던 신우의 폭탄 사건도 흘러가고 신우는 아이를 낳았어요. 과정이 뭐였든 간에 태어나고 보니 너무 예쁜 아이였고 시무도 남편도 아이는 예뻐라 했죠. 저 역시 시조카는 너무 예뻤습니다. 그러나 신우는 아이 출산하고서도 여전히 철이 없었어요. 신우 남편은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배달 일을 거의 하루 종일 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데 그 돈을 유흥과 친구들과 놀면서 쇼핑하는 데 쓰던 신우였죠. 본인이 애를 낳고 육아만 하다 보니 산후 우울증이 온 것 같다면서 스트레스가 과해서 이렇게라도 풀어야 한다고 하는데 참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신우였다면 하루 종일 거의 일만 하는 남편이 너무 안쓰러워서 애 보느라 힘들어도 힘들다는 내색도 못할 것 같아요. 그뿐이겠습니까?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그 시간이라도 편히 쉬라고 자리를 비켜주곤 할 것 같거든요. 그러나 신우는 신우 남편이 집에 오면 때는 바로 이때다 싶었는지 곧장 일을 맡겨두고 나가서 놀기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돈 벌고 있는 남편에게 전화해서 당장 집에 들어오라고 본인 약속이 있다고 예보라고 하던 철부지였죠. 배달이란 게 야식, 저녁이 피크타임이잖아요. 그때가 단가도 더 높아서 피곤하고 힘들어도 꼭 그 시간에 일을 하던 사람인데 본인이 놀려고 들어오라니요. 가끔 신혼회를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만 했습니다. 시모가 저희 집에 반찬을 주고 가면 저희가 또 신혼회 가서 전달을 해줘야 했거든요. 저희 집이 중간이라서 시모가 늘 저희 거랑 신우꾸를 저희 집에 주셨죠. 그렇게 신혼회를 가보면 늘 신우 남편이 애를 보고 있고 신우는 나가 있거나 자고 있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저희 남편은 속에서 천불이 난다며 미치려고 했어요. 결국은 이날도 반찬을 가져다 주려고 갔는데 뻗어서 잔다는 신우를 확인하러 방문을 확 열었는데 방 안에서 술 냄새가 진동을 하자 남편이 화가 잔뜩 난 겁니다. 그래서 남편을 폭발하고야 말았죠. 야 이성윤, 너 안 일어나? 네가 정신이 있는 애야 없는 애야? 돈도 안 버는게 하루 종일 일하는 남편한테 애 맡기고 밤새 술 처마시고 자빠져 자는 게 맞냐 지금? 쪽팔려 죽겠네. 진짜 너 정신 안 차릴래 진짜? 그렇게 애 낳고 싶다며. 그래서 애 낳았는데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철없이 굴 거야? 야, 좀 냅둬. 우리가 어떻게 살든 뭔 상관인데.
그래, 상관없어. 상관없는데 왜 자꾸 눈에 거슬리냐고. 그니까 짜증나게. 너 경고하는데 다음에 왔는데도 이따구로 살고 있게만 해봐. 그땐 오빠가 말로 안 끝내? 안 일어나? 남편의 성화에 신우는 무거운 몸을 일으켰고 한참 서로를 노려봤죠. 신우의 남편은 체격이 좋은 편이었는데 세상에 고생은 얼마나 한 건지 살이 쭉 빠졌더라고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내내 일만 하고 제대로 밥도 못 얻어 먹었을 테니 살이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걸 생각해보면 참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신우 남편이랑 그리 친한 건 아니었지만 가끔씩 챙겨주곤 했어요. 뭐 특별하게는 아니어도 배달하면서 간편하게 먹으라고 견과류나 건강바, 건강즙 그런 것들을 사서 보내주곤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먹어야 버티며 살겠다 싶더라고요. 신혼회를 다녀오고 나면 남편은 화가 잔뜩 나 있었고 저 역시 속이 답답했어요. 늘 이날은 남편과 둘이 소주 한잔을 했고 참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쟤는 언제 철들려나? 아니 얘를 낳았으면 이제는 정신 차릴 때 아닌가? 어떻게 아직도 저러냐고. 내 동생이지만 진짜 쪽팔리고 너무 싫다. 나도 이렇게 화나는데 당신은 오죽하겠어? 그런데 화만 내지 말고 해결 방안을 제대로 던져줘봐. 그렇게 윽박지르고 무시하고 화만 내니까 아가씨가 당신 말하면 말 자체를 안 듣는 걸 수도 있어. 정말 친오빠로서 걱정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풍겨주면서 한번 조언을 해줘봐. 그런가? 근데 보면 열받는 거 어째? 물론 열이야 받지. 그렇다고 해서 매번 그렇게 화만 낼 수는 없잖아. 하루라도 빨리 철들게 해야 우리도 편하지. 전 이날 남편을 설득시켰습니다. 그간 남편과 신우가 대화하는 방식을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본 결과 남편은 늘 화를 내기 바쁘고 그런 남편의 말을 귓등으로 듣지도 않았던 신우의 모습이 보였죠. 그래서 진심 어린 조언을 할 수 있도록 천천히 다가가라고 말을 해줬어요. 결국 신우가 남편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저희 부부가 편해지니까요. 그런데 이 와중에 신우네가 둘째를 가졌네요. 속이 터지다 못해 정말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와중에 푼수 같은 시모는 그러더군요. 아유, 우리 창서방이 젊어서 그런가? 아주 한방이야, 한방. 니들이 짱이다. 아주 그냥 창서방 돈 많이 벌어야겠어. 예, 그쵸, 장모님. 그래서 투자 벌려고 알아보고 있어요. 생활력도 좋고 아무튼 이뻐 죽겠어, 정말. 차라리 그렇게 젊을 때 후딱 나와서 빨리 키우고 나중에 둘이 편하게 여행 다니는 게 더 좋을지도 몰라. 그건 맞는데 겨우 살 좀 빼나 싶었더니 또 찌겠어. 내 몸매 완전 망가질까봐 걱정이야. 그것뿐이야? 이제 겨우 술맛 좀 봤는데 또 금주네. 넌 지금 걱정되는 게 네 몸이랑 술뿐이야? 얘야 나 키우는 것도 허덕이고 힘들어 죽겠다고 난리면서 연년생으로 둘을 어떻게 키우려고 대책도 없이 임신을 했냐? 니네는 피임도 모르냐? 오빠 말 좀 가려서 해. 여동생 앞에서 피임이네 뭐네 그런 얘기를 하고 싶니? 여동생이 오빠 앞에서 지금 그런 모습 보이는 건 맞고? 모르겠다. 내가 정말 너한테 오빠로서 어떻게든 바로잡아 주려고 노력해보려고 했는데 난 포기고 너 오빠가 했던 말이나 잘 기억해. 손 절대 벌리지 마. 걱정 마. 죽어도 오빠한테는 도와달라는 소리 안 해. 진짜 재수없어. 그렇게 둘째 임신을 한 신우는 술도 못 마시고 친구들을 만나기도 어려워지니 자꾸 저희 집에 놀러왔어요. 놀러와서는 속 시끄러운 얘기만 늘어놓았죠. 새언니 보면 참 부러워요. 여유도 있고 집도 넓고 나도 이런 아파트에서 살고 싶었는데 우리 집은 좁아 터졌지. 엘베도 없는 빌라지. 애들이고 맨날 계단 올라다니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 네. 부럽다 정말. 언니는 애기 언제 낳아요? 글쎄요. 아니 노산 아닌가? 그렇게 미뤄도 낳을 수 있어요? 알아서 할게요. 뭐 알아서 하겠죠. 근데 그러다 애 못 가져요. 얼른 노력이라도 해요. 누구는 애 자꾸 생겨서 문제고 누구는 노산이라 문제네요.
신우는 본인 팔자와 제 팔자를 비교하면서 부럽다고 노래를 불렀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명품 가방이나 좋은 물건, 소품, 가구들을 보며 얼마냐 예쁘다 늘 그랬죠. 그러면서 늘 마지막은 젊은 거에 대한 부심이 있는 건지 전 노산이라 어쩌냐고 마무리를 하더군요. 그러나 타격감은 없었습니다. 왜냐면 정말 그렇게 걱정할 정도의 노산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 눈에는 신우가 한심하다 못해 상대조차 하고 싶지 않은 인물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을 굳이 듣고 싶지도 않았기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철부지 신우는 결국 둘째를 낳고 어느 정도 산후조리를 한 후 다시 시작되었어요. 시모에게 대놓고 애 둘을 맡기고 놀러 다녔습니다. 10달 동안 술도 한 모금 못 마시고 힘들었으니 놀 자유가 있다고 말하며 외박도 서슴없이 했다고 해요. 오죽했으면 신우 남편이 저희 남편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일을 가야 하는데 연락도 안 받고 외박을 해버렸다고 한두 번이 아니라고 말이죠. 연락을 해도 받지를 않고 신우가 대체 어디 있을까 추적하다 혹시나 싶어 신우 SNS를 들어가 보니 어디에 있는지를 알겠더군요. 남편은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거기로 출동했고 바로 신우를 데리고 신우네로 끌고 갔습니다. 한바탕 난리가 났죠. 네가 낳은 애들을 왜 자꾸 이리저리 내팽개치고 놀러다녀? 네가 그러고도 애들 엄마냐? 너도 이제 나이 먹을 만큼 먹었는데 어쩜 이렇게 철이 없냐? 너 이러다 이혼당해. 정신 차려. 진짜로 내가 네 남편이었잖아. 나 그랬으면 진작에 너 같은 거랑 이혼했다고. 알아? 야, 네가 오빠면 다야? 진짜 짜증나게. 뭔데 자꾸 이래라 저래라 간섭이야? 엄마가 봐준다고 했고 내가 내 새끼들 지들 아빠한테 맡겨두고 좀 친구 만나고 온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인데. 넌 네 남편 불쌍하지도 않냐? 살이 빠지다 못해 해골 같더라. 어? 쉬고 싶다도 아니고 돈 벌러 가야 하는데 네가 안 온다잖냐. 해도 너무하다. 너 진짜 사람이냐? 이날 남편은 시모에게도 전화해서 난리를 쳤어요. 애들 봐주면 가만 안 둔다고, 시모도 보러 안 간다고 말이죠. 결국 이후로 시모는 시조카드를 절대 봐줄 수 없게 되었고 신우는 발만 동동 굴리게 된 겁니다. 근데 신우가 머리를 쓰는 게 갑자기 애 둘을 데리고 저희 집에 와서는 밥을 같이 먹으러 왔다고 하더니만 애들만 두고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전화가 왔죠. 새언니 놀랬죠? 근데 진짜 딱 3시간만 부탁해요. 진짜 급해서 그래요. 네? 애들 낮잠 잘 시간이라 할 것도 없거든요. 아가씨,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저 애들 기저귀 가는 방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저한테 얘 둘을 맡기면 어쩌라는 거예요? 당장 다시 와요. 그냥 봐주라고요 좀. 3시간만 부탁해요. 저러고 신우는 전화를 꺼버렸고 전 진짜 얘를 봐본 적이 없어서 아무것도 몰랐기에 결국 시모의 남편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당장 빨리 다 오라고 했죠. 3시간만 있다 오겠다고 했던 신우는 6시간이 지나서야 왔고 저희 집에는 저희 부부 시모, 신우 남편까지 모두 와 있었습니다. 해도 너무했던 신우가 선을 넘은 건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저희 집이 반려견을 키워서 반려견 때문에 홈 카메라가 있는데 그걸 몰랐는지 제 지갑에서 돈을 싹 꺼내가는 모습도 찍혔죠. 이걸 원래 제가 몰랐는데 지갑이 널브러져 있길래 이상하다 싶어 열어보니 분명 전날에 현금을 뽑아뒀는데 한 푼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설마 하는 마음에 돌려보니 범인은 신우였죠. 이 영상도 모두에게 보여준 상황이었고 신우를 내내 두둔하던 시모 역시도 더 이상은 할 말이 없다며 침묵을 했습니다. 가만두지 않겠다며 이를 갈고 있던 남편과 침묵하는 시모, 그리고 정말 절망스러워 보였던 신우 남편의 모습이 짠했죠. 그리고 등장한 신우는 눈치 없이 말을 하더군요. 뭐야? 왜 다 모여 있어? 네가 사람이냐? 하다 얘들을 이렇게 두고 가질 않나? 지 새언니 지갑에 손을 대? 너 신고할 거야. 죗값 치러라. 뭔 소리 하는 거야? 돌았니? 그래, 영상 봐봐. 네가 아주 싹 가져가는 모습이 또렷하게 찍혀있으니까 있잖아, 성윤아. 어디 가서 내 동생이라고 이제 하지 말아주라.
쪽팔리거든. 그리고 죗값 꼭 치르게 해줄 테니까 기대하고 넌 마늘을 한 주먹 먹여도 사람 되긴 글렀으니 콩밥이나 처먹어라. 이성윤, 나 너한테 할 만큼 했는데 이제 못하겠는데 어쩌냐? 뭐? 미쳤어? 당신 지금 뭐라는 거야? 나랑 헤어지겠다는 거야? 우리 애들은 어쩌고? 나 할 말 있어. 사실은 나도 방금 알았는데 여보, 우리 셋째 생겼더라. 딱 여기까지만 낳고 이제 묶어버리자. 더 이상은 우리도 힘들잖아, 그치? 그리고 나도 이제 그만 밖으로 돌게. 알겠어? 힘들게 해서 미안해. 이제 애가 셋이니까 나도 정신 차릴게. 정말 놀랍다 못해 턱이 빠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아직 남아있었죠. 너 그거 오늘 한 거 아니잖아. 내가 이혼하자는 이유가 네가 셋째 임신해서인데. 장서방 대체 그게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겐가? 어? 셋째를 임신했는데 이혼을 하자니. 넌 내가 얼마나 호구 같았냐 진짜. 어? 와이프랑 자식 새끼 어떻게든 암 굶기고 먹여 살리겠다고 아둥바둥 혼자 발버둥 치면서 눈 뜨면 일하고 눈 감으면 자고 다시 일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넌 밖으로 돌다 못해 몸까지 굴려서 딴 놈 애를 내 애라고 속여? 넌 몰랐지. 나 정관수술했어. 혹시 우리 또 임신할까봐 둘도 힘든데 셋은 진짜 감당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네가 임신을 했더라? 더 말해 이 더러운 년아. 전 저 말을 듣는데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제 남편이 신우의 뺨을 한 대 쳐버리고 신우 남편에게 무릎을 꿇고 대신 사과했어요. 반 죽여버리고 싶은데 산무라 어떻게 하지도 못해서도 미안하다고 정말 대신 사과한다고 말이죠. 이 와중에 시모도 꼴의 딸이라고 신우 편만 들었고 이혼하는 과정에서 완벽한 유책 배우자인 신우는 상간소송도 당했고 위자료 양육비를 줘야 했습니다. 양육권도 빼앗겼는데 그걸 또 슬퍼하더라고요. 이제 와서 시모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에 정석을 보여라도 주는 듯 딴 놈 애를 가진 신우를 정성으로 보살펴었고 그런 시모에게 정이 확 떨어져 버린 남편은 시모와 신우 둘 다 살아서는 더 이상 보지 말자고 말한 후 지금껏 단 한 번도 저희를 안 보고 있습니다. 의절한 채 살고 있고 서로의 소식이 전달되지 않도록 완벽히 차단되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혼 직후 신우 남편에게는 저희 부부가 따로 찾아가서 사죄를 다시 한번 했고 시조카드 선물을 잔뜩 사들고 갔죠. 지금도 간간히 시조카드 용돈 선물은 보내줘요. 또 당장 필요한 게 현금일 테니 신우 남편에게 사죄의 의미로 현금을 쥐어줬습니다. 신우 남편은 아이들을 품어주는 좋은 여성분과 재혼을 해서 잘 살고 있고 신우는 임신한 그 남자에게도 버림을 받아 홀로 애 낳고 살고 있는 것까지가 마지막 소식이었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